지금까지 2022년에 주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업종과 키워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샤프슈터 박문아님과 함께 반대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업종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이 부정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수 생각할 땐 어때? 2022년도에 어떤 게 좀 안 좋을 것 같아? 202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벤트인 대선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면 전기전력, 뭐 유틸리티 쪽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떤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강화가 될수록 이런 것들은 공공재의 성향을 띠게 되잖아. 맞아. 일단 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지금보다 22%를 더 올려야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도착한대. 그만큼 지금 전기요금을 낮은 상태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거든. 뭐 그러니까 그런 쪽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 어떤 후보라고 할지라도 민심을 좀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하지는 못할 거야. 그런 점에서 은행주나 보험주도 그닥 좋지는 않아. 뭐 물론 뭐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서 당연히 은행주나 뭐 보험주나 이런 것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양적 완화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절대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돼.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핀테크라고 하는 치명적인 경쟁자도 나타났다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하지. 뭐 요즘엔 휴대폰으로 핀테크 뭐 자유롭게 송금도 되고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은행이 했던 부분을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이수가 말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저신용자들한테 금리를 어느 정도 밑으로 낮춰라라는 요구도 좀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 은행주나 뭐 보험주나 이런 것들은 조금 기피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2021년도에 보험주가 좀 강했잖아. 그치. 일반적인 그 금융주들 중에서 보험주만 조금 강했는데 화재주 특히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잖아. 그러면은 뭔가 보험회사가 물어줘야 될 손해율이 조금 주니까?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임이 좀 더뎠었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대? 위드 코로나의 시대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고 거기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보험주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받았던 그 금리 높은 시절에 받았던 것이 지금 금리가 낮아져 있잖아. 낮아져 있는 금리로 뭔가 사업 이윤을 뽑아내려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주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때 유리한 종목이다라고 보면 돼. 그럼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는 게 전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가정하에 보험주 같은 거는 어쨌든 매력이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뭐 그 말이지. 예전보다는 사람들의 활동성이 더 많아질 테니까 보험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중립 정도로 보고 있어. 뭐 증권주는 조금 좀 다른 개념인데 일단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잖아. 채권은 금리가 오를 때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질 때 오르지. 점진적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는 오를 수가 있어. 그런 점에서는 다른 그런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하고는 다르게 금리의 방향성과는 조금 다른 환경 안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뭐 그리고 금융주하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잘 보면 증권주는 제각기 움직여. 은행주는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오고 그러고 보험주도 대부분 그런데 이 증권주만큼은 좀 제각기 움직여. 왜냐하면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IB처럼 덩치가 커진 상태에서 뭔가 성과가 좋은 그런 상품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개별적인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 와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2022년에 주목해야 될 유망 업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라 대체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대체 투자는 너무 범위가 많다. 무슨 조금만 뭐 해주세요. 그래도. 부동산도 대체 투자에 속하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주식 투자만 해도 부자가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 아빠가 처음 주식할 때만 하더라도 저평가된 종목이 널려 있을 수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단 주식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냥 전광판 이게 보고 있다가 움직이는 종목을 들어가서 매수하는 그런 객장에서. 그렇지, 객장에서. 근데 또 이제 주식 분석 같은 책도 해외에 있던 책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대충 번역한 책들밖에 없었고 정말 볼모지였어 주식이라는 게. 아빠가 옛날에는 PER 뭐 1000배수, 1000배수랑 1배수짜리가 하나의 시장에서 같이 거래가 맞아, 됐던 맞아. 시대도 있었다고 했잖아. 뭔가 그냥 안목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일단 사서 좀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흐르면 대박 나는 뭐 그런 주식들. 그런 것도 있고 또 추종 매매라 그래가지고 막 내일도 빨간색, 모레도 빨간색이면 그 다음날도 빨간색 있거니 하고 사람들이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밸류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싼지 비싼지 모르고 뭐 그냥 올라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옛날에 건설증권이라는 그런 회사도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건설주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 증권주인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뭔가 원칙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정말 싼 것들도 많았고 비싼 것들도 많았었지.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이 점점 줄어들겠지. 지금 이제 분석가들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평가된 종목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 자,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주식에서 조금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였다라고 생각을 해? 초과 수익을 어디서 초과 수익이 났었을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공모주? 너무 잘 맞히는데 오늘. 공모주가 맞았어. 왜냐면 공모주라는 게 일단 처음에는 접근도 좀 어려웠고 단기간에 공모주라는 게 그렇잖아. 딱 청약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막 2배, 3배 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말 몇백억 번 사람들도 정말 내 주위에 많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의 부자들도 부자가 됐다고 하면 현금 동원력도 충분하고 뭔가 정보력도 뛰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가지고 엄청 부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 부자인 거잖아. 많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최근 한 10여 년 정도? 10여 년 정도는 공모주의 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근데 이제 그것도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돼. 그렇지. 평준화가 된다고. 이제는 어때? 공모주 넣어봐봐야 한 10억 넣어도 몇 주 안 줘. 일단 받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요즘에 일단 IPO 들어왔던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봐봐봐. 이미 지금 상당히 밸류가 높은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에 그 밸류를 지키는 회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점점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요즘에 또 금융시장에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줄 만한 게 있기는 하잖아? 말해야 돼? 요즘에 우리 아빠랑 나랑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프리 IPO라고 하지. 이 분야로 요즘에 시장에 돈들이 마구마구 몰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 프리-IPO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보도 없어.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척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기의 주식시장하고 상당히 비슷한 조건이다라는 거지. 아빠 아는 그런 지인 중에 두나무 쪽하고 관련이 있으신 분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한 6만 주를 좀 처음에 초기에 투자를 대박 했던 모양이야. 났겠네. 대박이지. 처음에 3만 주는 처음에 9만 원대에 팔았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지금 50만 원이 넘으니까 시중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 건물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 3만 주 있는 게 한 1,500억 가치가 되지? 그건 지금 골프장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얘기를 참 젊은 애들한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부인할 필요도 없어. 전혀 없지. 거부할 필요는 없어. 내가 이미 앞선 내 영상들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기는 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뭐 대박을 내려야 낼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있잖아. 뭐 전문 분석가만 해도 뭐 20만 명이 넘어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시장이 효율적이 돼가고 있지. 그치. 그래서 아빠 말이 바로 그거야. 어차피 주식시장은 저평가된 종은 이제 없어. 그냥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이 적정 가격이야. 거기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길목을 잡는 방법밖에는 없단 말이지 주식에서는. 하지만 프리-IPO는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블루오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도 많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이수가 조금 아까 프리-IPO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상장되기 직전이거든. 상장되기 직전 한 1년, 2년 전에 투자하는 걸 프리-IPO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이제 앞단으로 뭐 시리즈 B나 시리즈 A 쪽으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뭐 이수 말대로
뭐 몇 년이 지나서 여기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엔젤 단계, 시드까지 갈 수도 네, 있겠지. 시드 단계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이것도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평준화가 될 거야. 뭐 주식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또 공모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은 분명히 블루오션이고 여기서 돈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기회가 돼. 상당히 많게. 그렇지. 우리한테도 너희처럼 젊은 애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방금 그런 기회가 나에게도 오겠냐고 생각하신 분 분명히 있으시죠? 있어. 분명히 있어. 가만히 앉아있으면 당연히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방관자의 몫이 아니거든요. Go getter라는 말이 있죠. 적극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프리IPO하고 관련이 있는 그쪽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샵불스터 박문아님과 함께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유망 업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진짜 바쁜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가. 불러만 달라니까.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이렇게 물어보고 해도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서 모시기가 진짜 힘든 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제 유튜브 같이 기획해 주시고 하는 덕분에 저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가 됐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 다음에 또 섭외해도 되나? 그럼. 약속한 거 구독자분들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쉬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뱃돈은 주셔야죠. 좋아요, 구독. 안녕.